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80선을 간신히 턱걸이한 채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대 발표 예고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한 달여 만에 65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드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는 계속 급감하고 있고 여름 성수김에도 중국 노선은 예약률이 크게 줄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역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채소와 과일값이 오르면서 6월 소비자 물가가 1.9%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 둔화 소식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96포인트 하락한 2380.5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78포인트 내린 656.19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 순매수, 외국인 홀로 2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남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녁 9시로 저희 방송 시간이 변경이 돼서 9시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웅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정웅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좀 변경하고 오늘이 두 번째로 9시에 뵙는 날인데, 대표님 얼굴이 더욱더 좋아 보여요, 오늘. 네,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더욱더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변수도 있었고, 또 시장에 대한 조정의 경계 심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앞뒤로 많은 역사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다음 전망도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순매도 이어가면서 코스피도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북한은 투자 심리 악화, 그리고 코스피는 경계 심리 강화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이런 북한 리스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북한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악화를 시켰고 또 코스피는 경계 심리가 강화됐다, 이런 말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북한 리스크와 함께 이런 투자 심리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시장도 함께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했다는 소식도 사실 악재였지만, 그동안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중대 발표한다 이래가지고,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자칫하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안보와 경제입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히 경제가 중요하고요. 국가 간의 대립 시에는 안보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어떤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미국 상황 이렇게 제가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에는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한국인하고 외국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참은 거예요. 여태까지 북한을 공격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봄이었죠?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했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가능할까요? 시리아는 보복할 나라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어디다 보복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걸리는데 또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만약 여기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주고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건설도 해주고 체제 보장도 해주고 대신 핵을 동결한다. 폐기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나쁜 선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라. 김정은이처럼 하는 게 결국 우리 살길이구나. 그럼 우리도 무기야발 더 하자. 미국하고 좀 대립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네. 나쁜 선례가 발생해갖고 이게 아주 좀 불량 국가들한테는 아주 나쁜 교훈이 돼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예요. 선제 공격하자니 사람 죽을 것 같고 북한을 인정하자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세계 질서를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입장은 그겁니다. 북한을 포기 못합니다. 왜 포기 못하냐? 북한 영토를 중국의 일부로 인식하는 지도부 때문인데요.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이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한테. 한반도는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고려 후기에 원나라의 사실상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30년도 안 걸려서 후금,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게 이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왕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한 게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북한, 최소한 남한까지는 아니래도 북한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맨날 미국이 뭐라 그러면 표면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면적으로 또 지원해준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똑같아요. 시간 벌기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버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결국은 경제력이 이제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제 군사력까지 언젠가는 미국을 능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길게 얘기를 못 하는데요. 중국이란 나라는 서양,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있어요. 미국 역사 얼마입니까? 250년이에요. 중국 얼마인지 아시죠? 5,000년입니다. 5,000년 역사의 중국이 250년 역사밖에 안 돼 미국한테 절절 매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치욕을 당했잖아요. 예. 옛날에 아편전쟁 때 중국이 청나라를 침공해갖고 결국은 겨우 4,000명밖에 안 되는 군인이 10만 명의 청나라를 무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뺏긴 게 홍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반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북한을 포기 못한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비난한 트럼프의 선택.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트럼프가 어떤 인간이냐? 원래 여자는 관계지향적, 남자는 목적지향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더 목적지향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오바마처럼 한국민 다치면 어떨까 이런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결국 이 사람이 칼자를 주는데 자, 전략적 인내를 비판했으니 지금 계속 이대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대결을 하든 대화를 하든 몸값을 높이려고 그러면 자꾸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뭔가 터지긴 터질 겁니다. 그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좀 주제넘게 국제 정치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면서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의 1% 가까운 안쪽에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해졌고요. 삼성전자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이 정상이겠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락했는데 코스피 하락과 북한 변수 때문에 추가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긍정적인 전망이 막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5일 연속 순매도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실 포인트는 뭐냐? 바로 코스닥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삼성전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1선 이탈이 됐다. 이게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오늘 반등 나와도 회복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묘해요. 어제는 1.2% 하락했거든요. 오늘은 북한 악재가 있다고 하는데도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20선 회복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부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로 이어졌고요. 삼성전자의 하락세도 이에 뒷받침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47% 좀 하락한 235만 원에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 이어서 내일장 전망도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연일 오늘까지 좀 조정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초반에 2390선을 돌파하면 아마도 혼조세가 나올 것 같고요. 못하면 하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380선에 끝났잖아요. 초반에 이유열을 막론하고 1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밤에 아마 미국이 휴양일 겁니다. 독립기념일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시가 부근은 미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중요하다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은 당분간 하락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만큼 독립 기념일로 인해서 휴장하는 가운데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내일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반에 2390선 돌파에 대한 그런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봅니다. 다우 인큐브가 올라왔습니다. 웹툰 서비스 업체 인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알아볼게요. 키위 미디어 그룹이 올라왔는데요. 중국 국영기업과 3천억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EC가 올라왔어요. LG화학과 전기차 기술 공동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그런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인큐브가 올라왔는데 웹툰 서비스 업체 인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 의해서 또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4% 넘게 상승했고요. 종가는 3,240원입니다. 최근에 6월 16일 날 최고가가 4,000원을 찍었거든요. 그 이후에 3,000원대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다우 인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6월 12일 날에 2,000원대를 유지한 이후에 4,000원, 그리고 다시 3,000원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실전에서 추천해서 20% 평가익으로 그냥 매도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계가 지수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리고 다우 인큐브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우 키움 그룹이거든요. 다우 데이터, 키움 증권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명은 좋습니다. 다만 적정 주가는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61선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실전에서 여기서 배팅을 시켰어요. 여기서 배팅을 시켜서 오늘 대략 한 20% 정도 평가액 상태에서 그냥 정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4개씩이나 달려있어요. 저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도시켰고요.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61선까지 확실하게 밀리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어차피 다우키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명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 인큐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실전에서도 좀 적용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눌렸을 때 2,000원대에서 들어가서 지금의 장은 좀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전업 단기로 60일선이 이탈될 때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이 올라왔어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중국 국영기업과 3천억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1,0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1,365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대표님 키위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탁 튀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호재가 사전에 유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됐으면 미리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들은 만약에 내일도 뭐 시가부터 상한가, 우리가 흔히 점 상한가라 그러죠. 그렇게 가서 안 풀리면은 그냥 홀딩하시고 풀리면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저걸 내일 따라잡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장중 단타 매매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상한가 풀리면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는 장중 단타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KEC가 올라왔습니다. 소식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전기차 기술을 공동 개발 완료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자, 오늘은 2% 가까이 올랐고요. 1,00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도 많았고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KC 같은 경우 오늘 하루의 변동폭이 좀 크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적정주가 3,8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5일선 매매가 좋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거시적인 추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2010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거의 한 12,000원 정도 갔거든요. 지금 11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 아주 장기간 항보했어요. 그리고 특히 2016년, 17년 간격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묘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음봉 발생하기도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지금 던질 필요가 없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에서 들어가시면 아마도 전업 투자자에게는 아주 상당히 좋은 단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는 LG화학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이 전기자동차용 전력관리 시스템이죠. BMS에 적용되는 다이오드 모듈을 공동개발 완료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일단 적정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지금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거든요. 아래 5일선에 대해서 전업 단기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다우 인큐브 그리고 키위 미디어 그룹 그리고 KEC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존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신도리코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우량주는요, 현대제철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61,000원, 61,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4%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워낙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철강금속 업종인 현대제철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적정 주가가 거의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매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철강금속 분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수도 조정받을 때가 됐고 하니까 보유자 매도하시고 당분간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현재 올라온 주가에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량주는 현대제철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신도리코가 올라왔습니다. 신도리코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 탄력이 좋았네요. 2% 가까이 올라왔고요. 57,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저가를 보면요. 3월 20일 날에 기록한 48,000원대의 주가인데 이때 3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57,000원대인데요. 자, 대표님 신도리코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속도가 느린 종목이에요. 한 20%씩 나오는 게 거의 4개월 걸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좋은 거는 이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15만 6천원대예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까지 기다려보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그 가격대 라인이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라인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자꾸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윗꼬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호재가 터지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수 영향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 없는 분들은 61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량주였습니다.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과 지금의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려있는 모양새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에 재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이용해서 매수 노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죠. 현대제철과 신도리코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빅텍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HK가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빅텍이 올라왔습니다. 빅텍 오늘 16% 가까이 올라왔네요. 4,14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대표님과 함께 언급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빅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대에서 오늘장의 탄력이 좋았는데 어떻게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의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네네. 이 종목은 그냥 우리가 보험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계시면 돼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금하고 다르잖아요. 보험은 언젠가 내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수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요. 보험용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3,500원 깨지면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실전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작년 여름에 매수시켰어요. 작년 여름에. 이쯤입니다. 그리고 올 봄에 급등했을 때 여기서도 매도 사인 안 냈고요. 여기서도 안 냈어요. 네, 여기서도 안 냈습니다. 계속 홀딩이에요. 왜? 어차피 평가 이기거든요. 어차피 작년 여름에 매수했기 때문에 평가 이겨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평가액이 좀 커졌다 줄어졌다 그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보험 종목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북한 변수가 그냥 변수가 아니라 진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라도 단 일주일에도 터진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빠져도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에서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은 추격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봄에도 여기서 따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상당히 골탕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네, 트렌드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가격이 낮으면 접근하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촌노 정석투자가 시작했던 3월 말부터 대표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빅텍 같은 경우에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같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가격대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3,500원 이하에서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텍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HK가 올라왔습니다. HK 오늘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1,975원에 마감을 했고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윗꼬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대표님, 자, HK 같은 경우는 오늘 테마주, 개별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7,000원짜리입니다.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추세적인 탄력은 좀 약해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만약에 1,800원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또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고점, 올해 고점보다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지켜보고 계시다가 1,8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수할만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네요. H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의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가면서 가격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보유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800원입니다. 1,800원 이하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와 개별주도 알아봤는데요.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 오늘 처음 보시고 또 이번 주에 처음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은 평택촌노 정우영 대표님이 직접 특허 출원한 그런 적정 주가인데요. 설금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 주가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그리고 매수를 원하시는 종목들 또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적정 주가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대표님이 사례 분석을 또 해주시는 코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자, 평택촌놈의 추천 종목 사례 분석 시간인데, 오늘 종목은 이 종목이네요. 한국전력이 올라왔습니다. 자, 2016년 8월 초에 평균 62,650원에 대해서 주식선물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주가는 41,300원입니다. 자, 매도 포지션이니까 평가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이번에 사례 분석을 해볼 종목은 한국전력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분석 도와주시죠. 네, 한국전력은 제가 18년째 주식 전문가하면서 현물이나 파생이나 잊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8월 초순에 주식선물 한국전력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적정주가가 얼마냐? 17만 원이에요. 17만 원짜리 적정주가 종목을 6만 원대에 매도 사인 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평가액이 지금 한 340%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34%가 빠졌지만 레버리지가 10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매도 사인 내면서 정말 무지막지한 사인을 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했었냐면은 첫 번째, 이 종목을 매도질이 많으면 정신병자다. 두 번째, 전재산 투입해도 좋다. 세 번째, 정말 적종을 장담한다. 사실 그런 사인 내기가 어렵잖아요. 제 평생에 최고의 사인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공공재고 경제 상황도 좀 더 나빠지죠. 국민저항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2016년 역대 최고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작년에 그 전기요금 대란이 온 게 언제였습니까? 8월, 9월 난리 났었잖아요. 저는 그걸 5월에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5월에. 5월부터 이미 계속 얘기를 했어요. 5월, 6월. 전기 대란 오기 전에. 그래서 평촌 매니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기요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담이 생겨서 그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정확하게 작년 8월경에 제가 바로 여기서 매도 사인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가 막대한데 왜 이 말씀드리냐? 어차피 개인들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언젠가는 주식선물 매도를 해야 됩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만 치기 나니까 이걸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리고 이 한국전력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5월 이후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그럼 제가 현물로 또 언제 추천했느냐. 2013년이었어요. 2013년에 정확하게 27,000원에 추천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27,000원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 27,000원에 50%. 만약에 1,000원 더 빠지면 나머지 50% 다 들어가라. 100% 베팅해도 된다. 제가 우량 주고 개별 주고 1, 2차 매수에 100% 쌓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전력은 저하고 잘 맞아요. 이게. 또 종목이 궁합이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저는 못 간다고 확신합니다. 뭐 죽을 때까지 못 가진 않겠지만 끝났다고 보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이렇게 한국전력처럼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유를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주식시장 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한 번만 1년에 그 한 종목이라든가 두 종목만 주식 선물 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식 선물 안 하신 분들에게는 꼭 한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출연 매매 하자 이렇게 설명드린 차원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저희 정석투자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말씀이 모두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워낙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잘 알고 계시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뭐 워낙 대선 쪽에서도 말이 나왔을 때 그때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때도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주식 선물에 대한 그런 뷰까지 함께 저희가 다시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 사례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일장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주식 비중 30% 이하 그리고 탄력 종목과 평가익 종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홀딩을 하자라고 세우셨고요. 자, 테마는 역시 방위산업주가 올라왔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내일장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고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내일 업종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이제 30% 이하로 좀 비중 조절을 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각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을 좀 짜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주식 비중을 30% 이하 비중 조절을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주식 비중을 30% 이하 정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50%나 100%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탄력 종목과 평가익 종목을 우선 홀딩하고 그 반대 종목들, 비탄력 종목과 평가 손인 종목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얘기했죠. 개인들이 가장 유일하게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 비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그걸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방위산업주를 내일 한번 또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빅텍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페코라든가 퍼스텍, HRS 다 있으니까 그쪽에서 골라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천 종목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일 방송이나 금요일 방송이나 한 번도 어떤 걸 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유일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벌써 한 20% 이상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1,80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시고요. 아니면 중기홀딩 하세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전달한 걸 보고 사신 분들은 1,750원 아무리 비싸도 1,800원 이하에서 매수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로써 거의 한 20%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평가가 났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1,800원 깨지면 던지고 안 깨지면 어떻게 한다? 그냥 계속 끌고 가세요. 이게 지금 약간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어떤 그 개인 매수세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1,750원일 때 제가 언급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17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통틀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6월 3일 강연회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평가 탑10, 저평가 탑10. 근데 저평가 탑10 중에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평택촌놈의 적정주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거다. 그리고
제가 만든 적정 주가는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청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제 이름 딱 쳐보세요.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적정 주가가 있지만 기술 특허 취득한 건 저밖에 없어요. 어쨌든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은 행운인 줄 아세요. 왜? 기술 특허까지 취득한 적정 주가를 무료로 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 조명은 여기서 1,800원 깨지 않는 한 무조건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중 조절이다라는 그런 말씀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테마에 대해서는 방위산업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방금도 같이 목록도 나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간 방위산업주 말고도 아직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도 적정주가 활용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종목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명에 대한 부분을 또 AS를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조명은 오늘 2,150원인데 1,800원의 지지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옵션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 이어가고 있고요. 단타 전략 확인합니다. 선물은 313포인트 초과 시 단타 매수, 그리고 미만 시에는 단타 매도, 옵션은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지수 선물은요, 2.30포인트 내린 311포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선물 옵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세요. 추세는 관망하시고요. 네. 단타는 선물 기준으로 313포인트가 넘어가면 단타 매매로 매수하시고요. 그 아래에서는 매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사실 제가 실전에서는 리딩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옵션을 지금 언급하기에는 만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합하지 않다 싶어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옵션 같은 경우 제가 공략하는 옵션의 그 행사가는 최저점에서 9배가 올라갔다 다시 밀렸어요. 9배. 그거를 지금 방송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준다. 이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월불이 시작되고 나면 한 보름 정도까지만 리딩해드리고 나머지 보름은 관망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 전략이죠. 선물 옵션 전략까지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대표님이 꼼꼼하게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이 첫 번째 문자로 확인이 됐을까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144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엑셈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900원에 비중 40%입니다. 향후 전망과 적정 주가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엑셈은 지금 오늘 4,7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4,900원대 매수가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있으신데 대표님과 함께 향후 전망 그리고 적정 주가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엑셈 같은 경우는 4,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적정 주가가 궁금하다 그랬는데요. 네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2,000 종목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 방송에서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청자 같지는 않아요. 처음 보신 분 같은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택천님의 적정주가 눌러보시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일단 접속을 해요. 그다음에 평택천님 적정주가 볼 수 있는 창을 띄워놔요. 그러다가 관심 종목 있으면 한번 입력해서 기록해보고 이거 얼마짜리네, 고평가네, 저평가네 이러고 매매하면 좋잖아요. 적정주가 확인도 안 하고 아무 때나 멋대로 그냥 매매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고평가 된 거예요. 그때 허겁지겁 어떻게 돼요? 질문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거를 매수하기 전에 확인 안 합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투자가 쉬울 거 같냐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투자가 쉽다 그러는 건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쉽다는 말 안 하거든요. 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가 쉽다 그러면 세상에 전부 다 재벌됩니다. 그러니까 노력 좀 하시라고 그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은요. 일단 고평가 종목입니다. 현재 적정 주가가 고평가인데 그거 무시하시고요. 보유자는 손절 10%, 수익 20%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현재가 주문해서 매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가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21선 깼을 때마다 계속 반등을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21선 한번 깨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안 빠지고 버티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거 매수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 10%, 수익 20%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 없는 사람들은 이쯤에서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M에 대해서는 현재가에서 미보이즈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손절 10%, 수익은 20%에 대한 목표가까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대표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좋은 매수가에 그리고 좀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717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택님 현대 IBT 매수가 8,600원에 비중 30%입니다. 꼭 진단 받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 IBT를 확인할게요. 오늘 4%가 좀 넘게 빠졌네요. 6,82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대 IBT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시청자분은 8,6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워낙 손실폭이 좀 깊으신 부분이에요. 자, 대표님, 현대 IBT 같은 경우에는요,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진단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네, 이분은 종목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를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자, 보세요. 적정 주가 1,500원짜리라고 지금 자막에 나갈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 서울경제TV 출연한 게 벌써 한 100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픈한 지도 꽤 돼요. 그럼 단 한 번만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평택중공 적정 주가를 확인했다면 저렇게 높은 가격에 단타는 칠 수 있어도 일봉 매매는 안 한다는 거죠. 1,50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 투자 중단하고요. 교육을 먼저 받고 모의 투자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일단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패턴으로 이런 가격대 매수하실 실력이라면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100일 정도 지금 출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보잖아요. 주식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뭐 그런 적 없지만 어쨌든 주식 전문가들이 완전히 다 망쳐놨어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진짜 아무 때나 매수해요. 그리고 무조건 홀딩하고. 손절 원칙도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냥 아무 때나 추천하고 무조건 홀딩하라고 그러고 뭐 밀리면 무조건 추가 매수 더 밀리면 뭐 3년 있으면 뭐 본전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도 제 방송 보셨잖아요. 잡히면 좋고 아닌 말고 딱 얼마 이하가 떨어지면 매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돈 벌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8,600원이거든요.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일부러 고점 매수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하려고 그래도. 완전 고점 매수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요. 도대체 여기서는 못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최소한 여기서 잡던가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한번 단타 들어가서 그냥 끝내던가. 자,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까? 1,500원이에요. 가격은 바닥에서 이미 100% 이상 상승했어요. 저거를 무작정 8,600원 잡아놓고 그냥 하염없이 밀리는데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운 좋게 수익 날 수 있지만 다른 종목에서 또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개인들은 프랑크톤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목표가 간단해요. 어차피 개인들은 잃게 마련입니다. 외국인 기관 못 이겨요. 단 서울경제TV 시청자만 생존하고 수익 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표예요. 제가 뭐 어떻게 개인 투자자 살려줍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쓴소리도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비유 맞추고 무조건 홀딩해 하라고 그러고 저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야단을 치고 좀 혼내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역시 교사 출신은 다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이 사니까 일단 이분은 일단 매도하시고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모의 투자부터 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IBT에 대한 부분은 워낙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심도 있게 좀 보시고 난 이후 접근을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안 좋은 마음에서 좀 하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 마지막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71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골든 브릿지 증권을 매수가 1,650원에 비중 20%인데 전략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평촌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빠르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골든 브릿지 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종목을 매매할 때 지금이 단타 구간인가 일봉 매매 구간인가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타 구간에 일봉 매매를 하신 거예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650원이라는 가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타를 해야 됩니다. 단타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자, 단타는 얼마에 들어가든 손절 10%, 수익 20%로 딱 일단 결정해 놓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손절 10%나 수익 20%도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종가에 어떻게 하느냐? 평가 이기면 홀딩으로 끝내고 평가 수리면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단타 개념이에요. 일봉 매매를 한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은 당연히 일봉 매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저렇게 극심하게 분봉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건 일봉 매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단타 매매는 들어갔다가 손절 10%, 수익 20%딱 기준 오면 무조건 매도. 만약에 종가가 이제 가까워졌다. 홀딩할 거냐 말 거냐. 평가 이기면 하루 더 홀딩 아니면 매도. 이것만 지켜줘도 크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자에 대해서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종목까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강연의 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 달에도 또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강연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7월 15일 오후 2시에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요. 네. 이번에도 제가 다채로운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고 그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토요일에 시간 내서 오신 분들 야 정말 잘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6월 3일 강연회 때도 전부 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내가 시간이 아깝지 않다. 정말 잘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부디 신청을 좀 하시고 오세요. 아마도 내일이면은 좌석 인원은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지나면은 입석밖에 없어요. 서서 듣는 거. 그것마저 지나면 입장을 못해요. 근데 지금 무조건 서울경제TV 전화하셔가지고 나 갈 거야. 신청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렇게 전화가 꽤 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신청하신 분들 자리 양보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꼭 신청하시고 오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강연에도 잘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고민도 해결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장의 정리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준비한 순서와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